매일 하는 비교와 열등감, 비난의 말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나의 인생을 써나가야 합니다. 매일 새로 써나가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데요. 옆집 아이는 걷기도 하고 말도 빠르던데 왜 아직도 기어다니는지 걱정에 눈빛을 받고, 누구는 서울대에 가는데 왜 지방대를 전전하는지, 대기업에 들어가고 무슨 차를 타며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열등감과 질투심에 불타서 뭐든 해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지쳐서 포기하고 나는 역시 안 된다며 자책하고 수렁에 빠집니다. 오늘의 책 김미경의 딥마인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이 현실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계발 강의로 많은 이들에게 목표와 꿈을 제시했던 김미경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뒤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내 마음 밭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며 직업과 자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마인드입니다. 이 인마인드는 꿈과 목표를 제시하며 그것을 이루도록 나를 도전하게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가난과 결핍을 뛰어넘고 싶었던 김미경 선생님은 이 인마인드로 수많은 것들을 이뤄왔는데요. 코로나19를 만나며 오프라인 강의가 끊기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더더욱 움직이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회사 직원이 100명이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세는 김미경 선생님께 독이 됐고, 팬데믹이 지나며 온라인 수강생이 줄어들자 직원 100명의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인마인드는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채찍질하며 몰아붙였고, 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김미경 선생님의 몸과 마음은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도 되겠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됐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노트를 펴서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갔는데, 그때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딥마인드를 깨우게 됐습니다. 인마인드가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나를 부추기는 세상의 목소리라면 딥마인드는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절벽 끝에서 만난 딥마인드의 목소리는 김미경 선생님께 괜찮다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도록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해줬고, 그렇게 회사 상황을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한 뒤 몇몇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다시금 질서를 잡아나갔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물질인 육체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따뜻한 집인 이시 필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 이를 얻기 위해 이 시스템 속에 뛰어드는데,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준 없이 이 시스템 속에 뛰어든다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 이시 주인으로 나를 부리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성과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고 SNS 팔로워 수로 내 인간성이 평가되는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마인드가 아닌 딥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몰아세우는 인마인드가 아닌 다시 나를 일으키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딥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딥마인드가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으면 이 시스템 속에서도 허황된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꼭 필요한 소리를 구분해서 들으며 외적 성공과 내적 성취를 모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인마인드 대신 딥마인드를 자리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안에 강력하고 지혜로운 딥마인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둘째, 하루에 30분 혹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감칭반을 통해 질문해야 합니다. 감칭반이란 감사, 칭찬, 반성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내 안에 나와 대화한다는 게 처음엔 참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하루를 돌아보는 글을 쓰며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나를 칭찬하고 또는 반성할 일은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보면 의외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감칭반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감사는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감사는 오늘의 일상 중 감사한 일로 아침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일어난 것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것 같은 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을 하나씩 돌이켜보면 하루아침에 상황이 180도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감사는 불행한 일을 감사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에 감사는 가능해도 불행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단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취직돼서 너무 기뻤는데 빌런 같은 상사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관심 있던 쇼핑몰을 시작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뜻밖의 인터뷰 요청이 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출연하자마자 악플이 달리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안 좋은 결과를 맞기도 하고 너무나 싫었던 일이 오히려 득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건에는 한 가지 이상의 숨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단면에 슬퍼하며 좌절하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을 감사로 뒤집으며 통찰력을 키우는 연습이 바로 2단계 감사입니다. 이면으로 뒤집는 순간 그 즉시 내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으로 처음 만난 누군가에게 던지는 가벼운 칭찬은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반성하거나 지적한다면 나와의 대화 자체가 싫어질 것입니다.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되 매일 칭찬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비슷한 일상 속에서 매일 다른 칭찬을 한다는 건 나 자신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관찰해야 합니다. 아침에 유산균을 챙겨 먹은 것, 저녁밥 먹고 바로 설거지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나만이 칭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나치지 않고 글로 적으며 내가 잘한 일, 나의 장점을 하나씩 캐치할 때 자기 효용감이 올라가며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로 실행력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쫓기듯 무언가를 처리하는데 바쁜 것이 아닌 기쁨으로 목표한 바를 하나씩 이뤄가는 것이 진짜 딥마인더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성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직장 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 뒷담화와 사직서를 운운하며 분노와 실망감을 더욱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해결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성입니다. 반성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나의 하루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반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반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벌어진 일을 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며 원망하는 대신 내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사건을 나의 문제로 가져왔다면 그 다음은 사건 속에 숨겨진 팩트를 찾아야 합니다. 나와 상의도 없이 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를 부하 직원에게 넘겨버린 상사를 욕하는 대신 늘 시간에 쫓겼는데 업무 조율로 인해 오히려 여유가 생겨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됐다고 생각을 바꾼다면 최소한 감정에 휩쓸려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딥마인드 엔진의 실력이 늘고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사랑의 마음으로 뼈아픈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반성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자신이 만났던 딥마인더 중 강력한 딥마인더였던 어머니의 말씀을 책에 옮겨 놓았는데요. 진짜 네가 누구인지 꼭 알고 살아야 한다.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쓰는 네가 바로 너다. 몇 번이고 지워도 되니 겁내지 말고 다시 써라. 딥마인드가 매일 하는 비교와 열등감, 비난의 말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나의 인생을 써봅시다. 딥마인드로 매일 새로 써나가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불행을 감사로 이겨내고 칭찬으로 나를 새롭게 돌아보며 반성으로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는 우리는 모두 딥마인더입니다. 누구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길을 알아보고 누구보다 강력한 실행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딥마인더가 되어 후회 없는 성공과 행복한 성취를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